저번 시간에 VT 그래프를 분석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고 VT 그래프에서 특정 시각을 대입하면 어떤 V와 T에 대한 관계식에 특정 시각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변위를 구하려면 밑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너무 기초적이다 보니까 더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이것 자체를 수행하기가 힘들거나 등가속도 운동으로 VT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그 VT 그래프를 아주 복잡하게 여러 번 사용해야만 답이 나오도록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스킬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VT 그래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가지 스킬, 이 두 가지 스킬만 익히면 모든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를 대비 가능합니다. 물론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VT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두 가지 스킬을 추가해서 알아준다면 매우 쉽게 세 줄 안에 웬만한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세 줄.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VT 그래프로 푸는 거는 무조건 다 가능해요. 모든 문제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우리는 수능을 결국에 보는 것이고 이 수능을 잘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과학 한 과목을 보는 시간이 응시 시간이 30분인데 20문제나 되다 보니까 식이 한 문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식이 1분, 2분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식이 아무리 어려운 20번 문제라고 하더라도 5개의 식 안에 5줄 안에 끝나야 됩니다. 5줄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VT 그래프만 가지고서도 모든 이론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5줄 이내에 풀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5줄 이내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5줄 이내에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스킬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스킬을 가지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은 여태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스킬을 좀 잘 익혀두기를 바래요. 첫 번째 스킬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스킬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등차 수열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은 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죠. 정확히 지금 어느 학년에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고1 때 배웠거든요. 고2까지는 아마 등차 수열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만큼 커져 나가는 이런 수들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등차 수열이 등가속도 운동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 몇씩 커지죠? 지금 얘는 2씩 커집니다. 2씩 커지는데 이 5개 숫자 세트, 이 1년에 5개 숫자 세트의 5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라. 5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2, 4, 6, 8, 10을 모두 더한 이후에 그 더한 값을 나누기 5를 해서 평균값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평균을 이제 구해보면은 뭐 합이 몇이죠? 합이 30이 나오고 그걸 5로 나눠서 6이 나오는데, 이 6이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평균이 무조건 어디가 나오냐면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 가운데가 나옵니다. 이 숫자 세트들의 한 가운데가 등차 수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커져나가는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이 데이터 전체의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한 가운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고 동일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운데가 등차 수열의 평균이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등차 수열이나 등가속도 운동처럼 일정하게 커져 나가는 데이터들의 평균은 중앙값입니다. 그 데이터의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지금은 2, 4, 6, 8, 10의 중앙값은 6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 2와 10의 중앙값으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6이 나온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중앙값은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구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뭐 수학 교과서 같은 걸 이제 읽어보니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생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모두 더하라고 시켰대요. 모두 더하라고 시켰는데 이 가우스는 초등학생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서 얘에 대한 평균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봤대요. 1부터 100까지 숫자의 평균은 얘도 이제 일씩 커져나가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가 평균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운데인 50.5인 이 중앙값이 평균임을 알 수 있었고요. 평균을 이 개수가 총 100개니까 다시 곱하기 100을 해주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단순 계산 연습을 시켰더니 50.5에 곱하기 100이니까 5050이 답입니다. 이런 뭐 천재적인 영재의 모습을 보여줬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평균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으로도 VT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T1부터 T2까지 쭉 일정하게 커져나가는 어떤 속도 데이터들의 집합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 구간상에서 T1부터 T2까지의 데이터들의 속도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변위를 구해서 여기 변위를 구한 이후에 넓이를 구한 이후에 나누기 요 시간 간격으로 나눠야만 T2 빼기 T1으로 요 넓이를 나눠야만 원래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일정하게 커져 나가는 속도들의 경우에는 평균이 중앙값이 됩니다. 요 중앙값이 평균이 된대요. 중앙값이 평균이라면 이 중앙값은 끝항과 맨 처음 값과 맨 마지막 값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평균이 2분의 V1 플러스 V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첫 번째 평균 속도가 2분의 V1 플러스 V2인 중앙값이 나오더라. 그 속도 데이터들이 중앙값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스킬은 여기에 더해서 평균이 아니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 속도를 등가속도 운동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평균 속도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와 같은가 하는 점입니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속도가 과연 어떤 시각에서의 순간 속도일 것이냐. 언제죠? 여기에서 한 가운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시간도 당연히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2분의 t1 플러스 t2에서의 순간 속도가 2분의 v1 플러스 v2가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t1부터 t2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그 평균 속도가 언제에서의 순간 속도와 같냐면 2분의 t1 플러스 t2 시간의 중앙값에서의 순간 속도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스킬을 하나 장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앙값이라는 내용을 확실히 좀 익히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균 속도가 요 시점, 한가운데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 값과 같다라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사이의 관계까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숙지하고 외웠다면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 일단 이 문제를 일시정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과 속도를 주면 풀 수 있는데, VT 그래프를 바로 그려버리면 되는데, 속도가 아니라 위치를 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시간과 속도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어요. 물리학 1만 딱 배웠을 때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VT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간만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시간에서 이걸 속도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0초에서 4초까지 360m만큼 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360 나누기 4 해서 90m/s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초에서 8초 구간 동안 280m, 360에서 640m 위치까지 280m를 갔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70m/s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평균 속도만 가지고서는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VT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간과 그때의 순간 속도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0초에서 4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의 순간속도이냐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의 평균 속도는 여기 한가운데의 중앙값이 되고, 이 속도가 점점 이제 일정하게 줄어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 데이터의 한가운데 값이 평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게 어느 시점에서의 순간속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0초와 4초 사이의 중앙인 2초에서의 순간속도가 90이라는 것을 알고요. 4초와 8초인 한가운데 6초에서의 순간속도가 7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알았다면 매우 쉽게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VT 그래프까지 안 그려도 이미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만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VT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VT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순간속도와 평균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특별히 평균속도와 순간속도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평균속도는 중앙값이고 그 중앙값의 평균속도가 그 구간에서의 중앙시각에서의 순간속도 값과 같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매우 근거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어요. 2초일 때, 6초일 때, 2초일 때는 90, 6초일 때는 뭐 70, 이런 식으로 두 속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직선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V와 T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찾으려고 했죠. V는 기울기 4 퍼지는 동안 20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5T 플러스 2초일 때 9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풀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5입니다. 5, 4가 아니라 니은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0초, 착륙하는 순간부터 0초라고 했으니까 0초일 때의 속력은 100입니다. 100이고 이동한 거리는 이 0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얘 속도가 0이 되면은 이제 멈춘 건데, 그 0이 됐을 때는 20초예요. T가 20초. 20초까지의 이 민면적을 구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은 부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내용을 바로 좀 해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더하기 100t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20을 집어 넣으면 20일 때는 400 제곱하면 400이고 마이너스 1000 플러스 2000 해서 요 1000m만큼 여기 삼각형의 면적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뭐 부정적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세로 길이 100, 가로 길이 20, 10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000m만큼 이 비행기가 진행을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VT 그래프만 그리면 기억니은들 것이 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3km가 아니라 1km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시간과 위치가 나온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평균 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균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의 순간 속도인가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만 한다면 기억니은 디귿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던 등가속도 운동 문제만큼 쉬워집니다. 그런데 얘를 근거 없이, 이러한 이론과 개념적인 근거 없이 그냥 대충 찍어서 기울기 구하고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렵게 돌아가는 것은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중앙값이라는 평균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모르고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스킬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관련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게 2012년인데 꾸준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거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게 2018년 6월 물리 1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도 이 수레를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켜서 가만히 놓은 거 맞나요? 뭐 가만히 놓았는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를 이제 출발시켜서 기준선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0.1초 간격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와 완전 동일합니다. 이게 뭐 실험 과정이라고 나와있고 막 기타 등등 되게 긴데 결국에 똑같아요. 요것만 보면 돼요. 시간과 위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얘 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되는 거는 이쪽은 센티미터고 이쪽은 미터라서 단위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면 됩니다. 미터로 바꿔주면 0.06m, 0.14m, 0.24m, 0.5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한번 구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0.1부터 0.1초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0.1분의 거리가 0.06만큼 변했기 때문에 0.6m/s예요.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0.6m/s고 이쪽에서의 평균 0.1초부터 0.2초까지 사이에서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0.8m/s입니다. 0.6m/s는 언제에서의 순간 속도예요? 여기 한가운데 0.05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0.6m/s고 0.15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0.8m/s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뭘 그려야 돼요? VT 그래프를 그립시다. 0.5초일 때 0.6 그리고 0.8 0.15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뭐 손으로 자세히 아니더라도 꽤 그냥 수치를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VT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V와 T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서 쓰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V는 기울기 0.1만큼 증가하는 동안 0.2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2t 그리고 0.5를 집어넣었을 때 0.1이 나오고 0.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5 해서 V 절편까지 이렇게 찾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일반식 알고 그래프 그렸으니까 얘에 대한 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은 36이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0초부터 어디까지의 변이를 구해야 돼요? 0초부터 0.4까지의 변이를 구해야 합니다. 0.4 이거 0.4 뭐 한 이쯤 있을까요? 0.4까지의 변이를 구해야 되는데 0.4에서의 그때 속도 값이 1.3이에요.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0.5 더하기 1.3 곱하기 0.2 하면은 1.8 나누기 1.8 곱하기 0.2니까 0.36이 나오고 36cm 맞고요. 이렇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적을 변이라고 해서 구할 수 있고, 얘는 부정적분 했을 때 분수가 앞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V가 아니라 S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이런 식으로 바로 부정적분을 해서 0.4를 집어 넣어도 36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뭘로 풀어도 되지만 VT 그래프까지는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VT 그래프는 그냥 무조건 그리세요. 시험 볼 때 막 생각을 해서 풀이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웬만한 문제들은 등가속도 운동 나왔다, VT 그래프다, VT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스케일 1번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시간 뭐 20분 안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30분 보긴 하지만 20분 안에 들어와야 뭐 체크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1을 좀 어려운 문제 혹시라도 나왔을 때, 못 푸는 게 나왔을 때 그걸 좀 오래 잡고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 나왔다, VT 그래프 그리세요. 등가속도 운동 물체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라고 물었는데 VT 그래프 그린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면 문제를 잘 풀 수 없는 학생이에요. VT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알고 나서 근데 스킬적으로 이런 게 시간 위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VT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고요. 아무튼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기울기니까 2입니다. 2 맞고,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5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최근 것만 퍼와서 그런데 몇 문제 여태까지 나와 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VT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매우 좋다. 그리고 이 2분의 처음값 끝값이 중앙값이고 얘가 그 평균 속도 값이다.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AVG. 이런 수식은 이 수식은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수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균 속도가 여기서부터 0부터 0.4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0.5 더하기 1.3 1.8 나누기 2 해서 0.9라는 것을 안다면 0.9 곱하기 0.4 해서 0.36. 훨씬 쉽죠? 사다리꼴 넓이나 부정적분 하는 것보다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하면 매우 간단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통해서 변이를 구하기를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변위를 구하면 좋다. 물론 이렇게 안 구해도 다 나옵니다. 평균 속도 이용 안 하고 사다리꼴을 직접 구하든지 아니면 부정적분을 하든지 다 나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이거고, 왜 자꾸 제가 빠른 방법을 얘기해 주냐면 그게 물리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은 스피드 테스트예요. 웬만큼 파워 테스트, 여러분의 역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능은 뭐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영어 원어민 데려다가 수능 문제 1분 안에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그런 관련 영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거는 파워 테스트가 아니라 스피드 테스트예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도 20문제를 푸는데 30분밖에 안 줍니다.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고 그 시간 안에 OMR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등가속도 운동에서 계산을 헷갈리게 할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스킬을 익혀두면 좋고요. 지금 한 거는 이 스킬이 아니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사이에 관계를 했어요. 얘는 개념적으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저보다 더 수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겠지만 어쨌든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이니까 2분의 V1 플러스 V2라는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이 중앙값은 2분의 T1 플러스 T2에서의 순간속도가 나옵니다. 여기 중앙값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좀 하고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스킬입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사이의 관계. 첫 번째 스킬이라고 적어두세요. 이 스킬이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급 물리 배우는 내내 1번부터 몇십 번까지 나올 거예요. 이런 스킬은 물리를 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듣고 있는 여러분이 고3이라서 수능 대비까지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스킬들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스킬입니다. 첫 번째 스킬.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스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이거를 구두로 혹은 뭐 백지에다 써서 설명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외워서 할 정도가 되지 이해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암기를 해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스킬이다. 물리에서 물리 수능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스킬이다 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해두고 익히고 암기까지 해서 스피드 테스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실력 좋은 사람이 수능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원어민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질 수는 있어도 수능은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테스트라서 빨리 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물리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스킬들을 알아둬야 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지금 두 번째 스킬로 알려드릴게요. 같은 가속도를 가진 두 물체가 운동하는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이해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완벽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은 가속도를 가지는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에 대한 예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A가 V0로 위로 올라가고 있고 B는 가만히 그냥 놨어요. 근데 A와 B는 같은 빗면상에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한다면 얘네 둘의 가속도는 G sin 세타로 같아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물리학 1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부분까지 나중에 다 배울 거지만 어쨌든 물리학 1 문제인데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A와 B의 가속도가 둘이 같다. 그리고 방향도 이 아래쪽으로 같다.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A와 B의 운동을 분석하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얘를 A의 VT 그래프 그리고 B의 VT 그래프를 원래는 그려서 얘네들을 따져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EBS나 이런 데의 풀이를 한번 보세요. EBS의 기출문제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거 풀이를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 선생님이 현직 물리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해놓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수능이니까 어떤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풀이를 발표하진 않고요. 그 EBS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써놓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물리 1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걸 어렵게밖에 풀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써서 우리는 고급 물리니까 물리 1을 조금 뛰어넘어서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 얘를 20m/s로 A를 아래로 던지고 동시에 B를 10으로 아래로 던졌대요. 이런 중력장이니까 가속도는 둘 다 10m/s로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지금 일시정지에서 풀어보세요. 이것도 일시정지에서 풀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풀어드릴게요. 저는 그냥 VT 그래프를 물론 그리기는 할 거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두 물체의 운동 분석을 할 때 A,
A가 본 B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A가 본 B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가 같은 말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선생님, 상대 속도라는 거는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봤는데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 선생님, 교육과정 왜 아닙니까? 안 써도 풀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을 알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런 류의 문제를 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됐죠? 물리학 1에서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고요. 뭐 10m/s로 얘는 위로 30m/s. A는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고 동시에 B를 30m/s로 위로 던졌대요. 그러면은 이제 B가 봤을 때 A는 혹은 뭐 A가 봤을 때 B는 어떻게 보일까요? 속도가 30으로 보입니다. B가 봤을 때 A가 내가 30으로 가고 있으니까 A가 이렇게 30으로 오고 있는 속도로 보입니다. A가 B를 보든 B가 A를 보든 서로 3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초 후에 B의 속도는 20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래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래요. 10. 중력 가속도가 10이라서 30은 20이 되고 0이었던 A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B가 A를 보면 30으로 오는 걸로 또 보여요. 내가 20으로 가고 B가 20으로 보고 A가 10으로 오니까 B가 A를 보면은 30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보여요. 그게 상대 속도의 개념입니다.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게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도 A는 20m/s가 됐는데 B는 10이 더 느려져서 10이 됩니다. 좀 밑에다 그릴게요. A는 이제 밑으로 더 떨어져서 속도가 20이 됐는데 B는 이제 10이 됐어요. 그래도 B가 A를 보면 30입니다. 1초가 더 지나서 B는 정지를 했고 A는 30이 됐어요. 그래도 30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똑같은 만큼씩 변해요. 0.1초가 지나든 1초가 지나든 같은 만큼만 변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이 속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B의 입장에서 A를 봤을 때 처음에 30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몇 초가 지나든 상관없이 충돌해서 뭐 둘의 속도가 아예 교환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30의 속도로 서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둘이 B가 봤을 때 A는 물론 둘 다 움직이고 있지만 요 상대적인 속도와 상대적인 거리가 상대적인 속도가 일정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처음에 90m라고 할게요. 90m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A와 B가 몇 초 후에 충돌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3초 후에 충돌해요. 3초 후에 충돌합니다. 안 구해도 저는 그러니까 VT 그래프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해서 둘이 더했을 때
이동거리가 9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라고 이제 하면은 문제가 매우 복잡해져요. 원래 물리학 1 과정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에 대해서 자세히 수업을 안 하더라도 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B가 봤을 때 A가 나에게 30으로 일정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둘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90이었고 이 90이 상대적인 거리가 30씩 줄어들어서 1초, 2초, 3초 했을 때 꽝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 90이었다면 상대적인 거리가 1초 후에는 60이 되고요. 또 1초 후에는 30이 되고 그 다음에는 0이 됩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궁금한 사람은 A와 B가 90이라고 하고 30이고 0이고 했는데 몇 미터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부딪히는가를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둘 사이에 거리가 상대적인 거리가 90, 60, 30, 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뭘 그려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VT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VT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약간 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문제를 침범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VT 그래프를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V0에서 이제 쭉 이렇게 속도가 이제 느려졌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져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를 축을 여기를 플러스로 잡은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양수고 속도가 그러다가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그래프를 A가 뭐 이렇게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0인데 얘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이너스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T시간 후에 만난대요. T시간 후에. 그렇다면 요 처음 이제 0초일 때 P와 Q에 있었는데 V0였대요. A가 봤을 때 B가 지금 정지 상태니까 A가 봤을 때 B는 V0인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더라도 V0의 속도로 서로가 가까워져요. 근데 서로 가까워져서 T초 후에 만났대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거리가 V0씩 이렇게 가까워져서 T초 후에 만났다면 원래 처음 상대적인 거리가 몇이었냐? 라고 물으면 그냥 V0T예요. 기억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기억 구하는 게 18번 문제가 이제 고난이도 3점짜리도 아니네요. 뭐 아무튼 그 18번 고난이도 문제가 V0T가 이제 P와 Q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아내는 게 복잡해요. VT 그래프를 2번 그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이 따로 안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근데 지금 우리는 보여요. 그냥 알아요. 그냥 V0로 가까워졌죠. 일정하게 V0로 나와 A와 B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게 T초 후에 만났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둘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V0T였던 거예요. 이걸 그냥 알아요. 무슨 개념을 사용하면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속도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이 V0T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엄청난 겁니다.
B의 속력이 그때 만났을 때 T초일 때 3V0래요. 그럼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2V0, 마이너스 3V0. B의 속도가 속도의 크기가 3V0일 때, 지금 뭐 마이너스 3V0입니다. 방향 빼고 크기만 보면은 3V0일 때 이때가 T래요. 그러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A와 B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요 기울기와 A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T만큼 변했을 때 3V0가 B가 낮아졌기 때문에 A도 3V0만큼 낮아지면 V0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요 점이 마이너스 2V0예요. 그리고 요 삼각형이 보시면은 높이가 1대2니까 여기도 이제 1대2가 나오기 위해서는 3분의 1t입니다. 만나는 점을 다 구했어요. t초일 때 a, t절편, v절편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기억니은 디귿, vt 그래프를 완벽히 알았기 때문에. 해볼게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3분의 1t, a와 b 사이의 거리. 요 3분의 1t면은 둘의 상대적인 거리가 v0t에서 3분의 1t만큼, t의 시간만큼 v0만큼 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v0만큼 가까워지는데 그 3분의 1t만큼 가까워지면 3분의 1t v0만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서로. 그러면 맨 처음 둘 사이 거리가 v0t였기 때문에 4분의 1 v0t가 아니라 3분의 2 v0t예요. 니은도 그냥 한번 VT 그래프로 풀어보시면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뭐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뭐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니은은 틀렸어요. 저는 안 구합니다. 지금 안 구할게요. 예전에 한번 구해봤는데 복잡해서 또 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상대속도 일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디귿, A와 B가 만나는 순간, 요 순간, T인 순간 A의 속력은 2V0예요. 답은 1번. 상대속도 개념을 알면 매우 쉽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거 너무 두 개의 물체 상대속도 막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데 이런 수능에 어려운 문제를 내기 전에 되게 신기하게 6개월 그 해에 6개월 모의평가에 항상 비슷한 걸 내줬어요. 돌림임 같은 것도 비슷한 거를 그 어려운 문제가 수능 1에 물리 1에 수능에 나와 있었는데 그 11월에 어려운 걸 내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 내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6개월 모의평가 둘 중에 하나에 비슷한 문제를 내줬어요. 뭐 이렇게 영희가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뭐 상대적인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말을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걸 써서 이 문제를 이제 수능에서 풀어라 라고 저는 미리 메시지를 던지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6개월에서 알려주고 수능에 보는 시험은 다른 과목들은 그러지 않는데 물리가 유일합니다. 6개월에 미리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알려주고 수능에 정직하게 내는 과목은 물리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어려운 게 나오면 여러분이 못 풀까봐 미리 더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걸 대비하라고 6개월에 아주 그 상대속도라는 교육과정 벗어나는 말은 안 쓰지만 이런 물리적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개월만 잘 분석하더라도 얘를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물리를 처음 공부하고 수능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서 저 같은 물리 교사가 이걸 대비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6개월이 나오면 그것만 분석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더 크게 발전될 게 등가속도 운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스킬하고 두 번째 스킬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낼게요. 숙제. 지금 이거 일시정지 하셔서 답을 구해 보시고요. 저도 이제 답을 몰라요. 답은 요 고2 9월 2019년에 시행한 고2 9월 EBS-I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들어가신 다음에 2019년에 과학 고2입니다. 고2, 고3도 모의고사를 보지만 고2 때도 봤잖아요. 9월 물리 1 그 시험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게 나오고 이런 문제 또 찾아보세요. 두 개 있는 것 중에 동시에 움직이는데 가속도 같은 경우를 아까 제가 이 평가원에 이렇게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뭐 영희였나? 영희가 이렇게 물체 두 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풀이 한번 보시고 얘도 한번 풀이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등가속도 운동까지를 두 가지 스킬을 지금 제가 추가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의 시간부터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물리2예요. 포물선 운동은 어려운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X축, Y축 두 가지로 분해를 한 다음에 벡터의 분해를 한 다음에 걔를 각각을 다뤄야 돼요. 걔를 각각을 성분별로 등가속도 운동 그걸로 다루면 그냥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두 배로 어려운 거긴 한데 두 배로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용기만 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라도 포물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을 아무튼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포물선 운동, 단진동 뭐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포물선 운동과 단진동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다음 주에 포물선 운동과 단진동을 끝내는 걸로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두 가지 스킬 이전에 VT 그래프 분석하기 플러스 두 가지 스킬을 알려드렸는데 제발 정리를 잘 해두시고 물리 1 수능을 보실 분들은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100% 여기에서 출제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스킬을 익혀 놓으면 대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94년부터 2019년에 실시한 수능까지 제가 모든 수능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요 밖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을 할게요. 포물선 운동을 하고 포물선 운동은 물투 범위 정도면은 일반 물리까지가 커버가 돼요.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단진동 할 때는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맛보기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한번 찾아서 해주세요.